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리가 약해지고 있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가뿐하게 오르내리던 계단이 어느새부턴가 힘에 부치고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시큰거리며 아파오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젊음의 특권이라 여겼던 튼튼한 두 다리가 세월의 무게 앞에 힘없이 약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매일 건강을 생각하며 즐겨 먹는 그 달콤한 과일들 중 일부가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우리 다리 힘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오늘 저는 바로 이 충격적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진실을 어르신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어떤 과일들이 우리 다리 건강에 경고등을 켜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이 위험을 피하고 100세까지 건강한 다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모든 비밀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어르신들의 식탁 풍경과 다리 건강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황금 같은 정보, 지금부터 귀를 끄세우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으신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잊지 말고 한번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유익한 건강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드는 생각이나 개인적인 경험, 혹은 궁금하신 점들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어르신들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밑거름이 되며 다른 많은 분들께도 귀중한 지혜와 위로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과일이라고 하면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우리 몸에 무조건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과일은 실제로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듯이 과일 역시 어떻게, 얼마나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신체는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혈당 조절 능력도 예전 같지 않으며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과일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먹게 되면 오히려 다리 근육을 약화시키고 관절 통증을 유발하며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잘 사용해 온 기계라도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잘못된 연료를 주입하면 고장이 나듯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다리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7가지 과일과 그 이유, 그리고 현명한 대처법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과일은 바로 건포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말린 과일입니다. 건포도, 말린 자두, 말린 살구, 곶감 등은 생과일의 수분을 제거하여 영양 성분과 당분이 고도로 농축된 상태입니다. 물론 식이섬유나 철분, 칼륨과 같은 유익한 성분도 응축되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당분입니다. 생과일일 때보다 부피가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많은 양을 섭취하기 쉽고 이는 곧바로 과도한 당분 섭취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생포도 한 알의 당분과 건포도 한 알의 당분은 비슷하지만 우리는 건포도를 먹을 때 훨씬 많은 알을 한 번에 먹게 됩니다. 이렇게 농축된 당분이 한꺼번에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급격한 혈당 변화는 우리 몸의 인슐린 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며 반복될 경우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당뇨병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이 만성적인 염증은 관절 주변 조직을 공격하여 관절염을 악화시키고 통증을 유발하며 근육세포의 손상과 분해를 촉진하여 근감소증을 가속화시킵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이 아프니 자연스럽게 활동량은 줄어들고 이는 다시 근육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님께서도 예전에 입이 심심하실 때마다 곶감이나 말린 무화과를 즐겨 드셨는데 유독 다리가 무겁고 무릎이 쑤신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노화 현상이라고만 생각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말린 과일의 과다 섭취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말린 과일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량의 말린 과일은 훌륭한 에너지 공급원이 될 수 있지만 하루 섭취량을 작은 한 줌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고 특히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자연건조 제품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어르신들의 식탁에서 경계해야 할 과일은 달콤한 시럽에 푹 절여진 통조림 과일입니다. 복숭아 통조림, 파인애플 통조림, 후르츠 칵테일 등은 보관이 용이하고 언제든 손쉽게 꺼내 먹을 수 있으며 식감이 부드러워 치아가 약하신 어르신들께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과 달콤함 뒤에는 건강을 위협하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통조림 과일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과일 자체의 당분 외에도 엄청난 양의 설탕이 첨가된 시럽입니다. 이 시럽은 단순당의 결정체로 섭취 시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립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말린 과일과 마찬가지로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며 근육 손실과 염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조림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고온 살균 처리를 거치기 때문에 과일 본연의 비타민C나 항산화 성분과 같은 유익한 영양소들이 상당 부분 파괴됩니다. 결국 우리는 영양가 높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설탕물과 함께 약간의 과일 조각을 먹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과도한 단순당 섭취는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질환들은 모두 노년기 다리 건강과 직결됩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무릎과 고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져 관절염이 악화되고 혈액순환 장애는 다리 근육으로의 영양 공급을 방해하여 근력을 약화시킵니다. 예전에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 많은 어르신들이 간식으로 통조림 과일을 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당장의 입맛을 돋우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생각에 안타까웠습니다. 만약 통조림 과일을 드셔야 한다면 반드시 시럽은 최대한 따라 버리고 과육만 소량 섭취하시거나 가급적 무가당 또는 나이트 시럽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차선책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번거롭더라도 신선한 제철 과일을 적당량 드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과일은 껍질의 검은 반점이 가득할 정도로 지나치게 익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근육 경련 예방에 도움이 되고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소화도 잘 되어 어르신들의 간식으로 널리 사랑받습니다. 하지만 바나나가 익어가는 과정에서 전분이 당으로 전환되면서 당분 함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혈당 지수, GI 또한 높아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노랗게 익은 바나나는 건강에 유익하지만 껍질이 검게 변하고 속이 물러질 정도로 과숙성된 바나나는 단순당 함량이 매우 높아져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이나 식사량이 부족할 때 이러한 과숙성 바나나를 다량 섭취하게 되면 혈당 조절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들께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혈당 변화는 체내 에너지 수준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여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하고 이는 활동량 감소로 이어져 다리 근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고혈당 상태는 신경 손상의 위험을 높여 다리 저림이나 감각 이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도 한때 아침 식사로 과숙성 바나나를 두세 개씩 드시고는 했는데 식후에 유독 나른해하시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없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당뇨병 예방을 위해 식단 관리를 시작하시면서 바나나 섭취량을 줄이고 적당히 익은 것으로 하루 1개 이내로 제한하시니 그러한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바나나를 선택하실 때는 가급적 껍질이 깨끗하고 단단한 것을 고르시고 만약 너무 많이 익었다면 한 번에 다 드시기보다는 다른 가족과 나눠 드시거나 다른 식품과 함께 섭취하여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과일 중 하나인 멜론 역시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름철 갈증 해소와 당분 보충에 좋은 멜론은 특유의 달콤함과 풍부한 과즙으로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달콤한 참외라는 뜻을 가진 멜론은 당분 함량이 상당히 높은 과일에 속합니다. 특히 최근 개량된 고당도 품종의 멜론은 그 당도가 더욱 높아 과다 섭취 시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멜론은 수분 함량이 약 90%에 달해 이뇨 작용을 돕고 노폐물 배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과도한 당분은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체내 염증 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관절염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근육의 피로도를 높여 다리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 친척 어르신 중 한 분은 당뇨병을 앓고 계셨는데 여름이면 멜론을 무척 좋아하셔서 식후 디저트로 자주 드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심하게 붓고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더니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염증 수치가 매우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멜론과 같이 당도 높은 과일의 섭취를 최대한 자제하라는 권고를 하셨고 이후 식단 조절과 함께 약물 치료를 병행한 후에야 증상이 호전될 수 있었습니다. 멜론을 드실 때는 한 번에 섭취하는 양을 한두 조각으로 제한하고 가급적 식사 직후보다는 식사와 식사 사이 간식으로 소량만 즐기시는 것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멜론과 함께 견과류나 요거트 같은 단백질, 지방 함유 식품을 곁들이면 당분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 급등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과일은 새콤달콤한 맛으로 입맛을 돋우는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특별한 단백질 분해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 고기 섭취 후 소화를 돕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파인애플은 산도가 매우 높고 당분 함량 또한 적지 않아 어르신들의 경우 섭취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빈속에 파인애플을 다량 섭취하면 강한 산이 위 점막을 자극하여 속쓰림이나 위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소화 흡수 기능을 떨어뜨려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인애플의 높은 당도는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켜 다리 근육에 피로감을 주고 염증 반응을 촉진하여 관절 통증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의 경우 산도가 높은 과일은 염증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섭취를 자제하거나 매우 소량만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예전에 소화가 잘 안 되실 때마다 파인애플을 갈아 드시곤 했는데 오히려 속이 더 불편해지고 무릎 통증이 심해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파인애플만의 문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질에 따라 특정 과일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파인애플을 드실 때는 반드시 식후에 잘 익은 것으로 한두 조각만 맛보는 정도로 제한하고 만약 위가 약하시거나 관절염 증상이 있다면 섭취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어르신들의 다리 건강을 위해 섭취량 조절이 필요한 과일은 아주 단맛이 강한 포도, 특히 씨가 없고 껍질째 먹을 수 있도록 개량된 일부 품종의 포도입니다. 포도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레스베라트롤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노화 방지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는 과일 중에서도 당분 함량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며 특히 최근 시장에 많이 나오는 샤인머스켓이나 일부 수입적 포도 품종들은 그 당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습니다. 이러한 고당도 포도를 무심코 한 송이, 두 송이 먹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양의 당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는 곧바로 혈당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지고 우리 몸의 인슐린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게 됩니다. 반복적인 고혈당 상태와 인슐린 스파이크는 체내 염증을 만성화시키고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며 근육 단백질의 합성을 방해하고 분해를 촉진하여 근감소증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다리 근육이 약해지고 지구력이 떨어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건강 프로그램에서 당뇨병 고위험군에 속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식습관을 관찰한 결과
많은 분들이 과일은 건강에 좋다는 생각으로 고당도 포도를 간식으로 즐겨 드시는 모습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혈당 측정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포도 섭취 후 혈당이 위험 수준까지 치솟는 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포도를 드실 때는 한 번에 먹는 양을 대여섯 알 이내로 제한하고 가급적 일반적인 당도의 캠벨 포도나 거봉 등을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포도 주스나 포도즙, 와인과 같은 가공된 형태는 생과일보다 당분 함량이 훨씬 높고 흡수도 빠르므로 더욱 엄격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7번째 과일은 부드러운 식감과 진한 달콤함으로 열대 과일의 여왕이라 불리는 망고입니다. 망고에는 비타민 A와 C, 그리고 베타카로틴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부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망고는 다른 과일들에 비해 칼로리가 상대적으로 높고 당분 함량 또한 매우 높은 과일에 속합니다. 잘 익은 중간 크기의 망고 하나에는 각설탕 10개 이상의 당분이 들어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당도, 고칼로리 과일의 과다 섭취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뿐만 아니라 체중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가된 체중은 우리 몸의 관절, 특히 체중을 지탱하는 무릎과 고관절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되며 이는 관절염을 유발하거나 기존의 관절 통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다리가 아프니 움직이기 싫어지고 활동량이 줄어드니 근육은 더욱 약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망고 껍질과 씨앗 주변에는 우르숄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온나무에 들어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유사하여 옷 알레르기가 있거나 피부가 민감한 분들에게는 가려움증이나 발진과 같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동남아 여행을 다녀오신 후 망고를 선물로 잔뜩 사오셨는데 맛있다고 며칠 동안 계속 드시다가 갑자기 무릎이 붓고 아파서 고생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여행의 피로와 다른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단기간에 과도한 망고 섭취도 분명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망고를 드실 때는 한 번에 섭취하는 양을 반 개 이하로 제한하고 매일 드시기보다는 가끔 별미로 즐기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알레르기 반응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의 다리 힘을 자신도 모르게 약화시킬 수 있는 7가지 과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건포도를 포함한 말린 과일, 시럽에 절인 통조림 과일, 지나치게 익은 바나나, 멜론, 파인애플, 매우 단 포도, 그리고 망고까지. 이 과일들이 가진 달콤한 유혹 뒤에는 우리 다리 건강을 위협하는 숨겨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과일들을 식단에서 완전히 배제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모든 음식에는 저마다의 가치와 효능이 있으며 중요한 것은 균형과 적절한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과일은 우리 몸에 필수적인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성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식품이지만 과유불급이라는 옛말처럼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의 다리 건강을 튼튼하게 지키고 100세까지 활기찬 걸음을 유지하기 위한 진정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째, 과일 섭취의 원칙은 다양하게, 조금씩, 제철에 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과일에 편중되기보다는 여러 종류의 과일을 소량씩 맛보며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당분 함량이 높은 과일보다는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와 같은 베리류, 사과, 배, 자몽, 키위 등 혈당 지수가 비교적 낮은 과일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십시오. 특히 베리류의 풍부한 안토시아닌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여 다리 근육으로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과일은 가급적 식사 직후보다는 식사와 식사 사이, 즉 공복감이 느껴질 때 건강한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더 유리합니다.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일 하나에 의존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식단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튼튼한 다리 근육을 위해서는 지방이 적은 살코기, 등푸른 생선, 두부, 콩류, 유제품, 달걀 등 양질의 단백질을 몇 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멸치, 우유, 치즈, 녹색 잎채소, 버섯 등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다섯째, 규칙적이고 꾸준한 신체 활동은 그 어떤 보약보다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햇볕을 쬐며 빠르게 걷는 것은 다리 근력 강화는 물론 골다공증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수영, 아쿠아로빅, 고정식 자전거 타기 등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하체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실내에서는 스쿼트, 런지, 까치발 들기, 의자에 앉아 다리 들어 올리기 등 간단한 근력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분 섭취는 근육의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체내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건강한 두 다리는 단순히 이동 수단을 넘어 우리 삶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켜주는 소중한 버팀목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정보들이 어르신 여러분의 식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고 나아가 100세까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시는 데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지며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신의 소중한 두 다리를 위해 현명한 음식 선택과 꾸준한 사랑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